근데 재밌는 이제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좀 몇 개를 스킵을 했습니다. 슬로운 디지털 스카이 서베이라는 게 이제 이런 아파치 텔레스콥이라고 그래요. 이게 뉴멕시코의 알바코키에 있는 건데 거기에 뉴멕시코에 있는 건데 아파치 포인트 observatory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평소에는 이제 건물 안에 들어가 있다가 밤에 이제 쫙 나옵니다. 쫙 나와가지고 이제 쫙 사람 자고 있을 때 알아서 스캔하는 거예요. 로보아리클리. 그래서 적색 편의를 다 측정을 해서 지금 수백만 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이제 있고요. 그래서 지금 SDSS 4까지도 다 되고 이제 그 이상 하고 이제 뭐 그러는데 지금 3까지만 봐도 벌써 한 70억 광년까지의 거리에 해당하는 은하들이 이렇게 스캔이 쫙 돼 있어요. 여기 텅 빈 건 데이터가 없거든요. 왜 없을까요? 아는 학생. 네? 뭐라고요? 우리 은하에 가려서 안 보이기 때문에 여긴 데이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데이터를 다 받으면 여기는 이제 하얘야 돼요. 데이터 포인트가 너무 세가지고 우리 은하 별 때문에. 그래서 고개를 빼고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여튼간에 이 엄청난 데이터들이 이제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데이터들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존 할프넷이라는 그 창조 과학자고요. 시라노는 일반 과학자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뭐 어떤 관계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같이 해서 논문을 써서 이거는 이제 Astrophysics and Space Science라는 저널입니다. 뭐 이제 하이임팩 저널은 아니에요. 뭐 이제 하이에 쓸 수가 없죠. 이런 연구가. 어쨌든 간에 뭘 했냐면 이러한 갤럭시의 레시프트를 쫙 한 다음에 거기서 어떤 주기성이 있다는 것을 이제 발견해요. 예전에 이제 티프트라는 과학자가 이제 주기성 연구를 했는데 데이터 포인트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에 안 넣었어요. 근데 이거는 수백만 개를 가지고 한 거니까 데이터 포인트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다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결론이 뭐냐면 이제 이렇게 FFT를 해서 이렇게 쭉 해보니까 이렇게 어떤 여기 보이세요? 이렇게 주기성이 보이죠. 이렇게 주기성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이제 제가 영어를 한국말로 여기 해놨죠. 하나는 은하 분포의 주기성은 확실해. 이건 이제 확실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또 빅뱅 이론, 그 인플레이션 이론을 가지고 설명이 됩니다. 우주 초기의 인플레이션의 음향 진동, 이걸 뭐 어쿠스틱 어슬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어쿠스틱 어슬레이션스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니까 여기서도 꾸깃꾸깃 보이고 다른 수억 광년 떨어진 다른 은하에 가서 봐도 꾸깃꾸깃 보이고 하는 게 설명이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여기다 소심하게 써놨어요. 하지만 일부 연구자는 이러한 주기성이 클러스터링의 스케일 사이즈라고 주장하는데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 이거는 이렇다 그러면 저널에 못 실립니다. 리뷰어들이 어그리를 안 하니까. 근데 그냥 이럴 가능성도 있다고 이제 소심하게 써놨거든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인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저널이 2008년에 나왔죠. 그러다 2009년에 이제 학회가 열렸는데 Second Crisis in Cosmology Conference. 그래서 이 빅뱅 이론 싫어하는 사람들. 네? 이거 빅뱅 이래서 문제야, 이래서 문제야. 뭐 창조과학은 아니지만 빅뱅은 이래서 문제야 하는 컨퍼런스가 이제 그 다음 해에 열렸죠. 거기에 이제 논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현대우주론의 의문을 던지는 물리학자들이 참석한 학회입니다. 창조과학자들도 몇 명 보였고 또 이제 일반 과학자들도 몇 명 보였어요. 거기에 논문을 냈는데 이제 아까 2008년에 한 그 저널 그대로 실어서 조금 첨가를 했어요, 내용을. 근데 그 첨가한 내용이 이제 여기는 빅뱅에 삐딱한 사람들이 모인 거니까 이제 적나라하게 다 써도 이제 억셉이 되죠. 또 저널도 아니고 컨퍼런스니까. 보통 컨퍼런스는 이렇게 심사가 뭐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쓴 거 한국을 말고는 이 결과는 우리 은하를 거의 중심에 두고 구조물처럼 둘러싸고 있는 실제 은하들의 분포로 볼 수도 있고, 이게 아까 소심하게 쓴 고액입니다. 여기 소심하게 썼죠. 일부 연구자는 이러한 주기성이 클러스터링의 스테일 사이즈라고 주장하는데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한 게 하나의 설명이고요. 우리 은하를 거의 중심에 두고 구조물처럼 둘러싸고 있는 실제 은하의 분포. 두 번째는 이제 빅뱅에서의 해석. 우주 초기의 인플레이션 때의 어슬레이션으로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쓴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면 두 가지 가능한 설명이 있어요. 하나는 뭐야? 빅뱅에서 설명, 즉 적색 편의가 이제 주기적인 분포가 나타나는 것은 확실한데 이게 우주의 팽창률의 진동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설명이 가능해요. 즉 우주의 중심 같은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기성이 있어도 빅뱅 이런 큰 그 테두리 안에서 인플레이션 가지고 설명이 돼요 또. 예? 설명이 돼. 하지만 두 번째 설명이 가능한 설명이 뭐냐면 만일 우리 은하가 우주의 정중앙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왜냐하면 그 FFT로 그 수학적인 모델링을 해보면 이제 어느 정도 뭐 알 수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데이터가 정확하면. 그럼 우리 은하가 우주의 중심에서 정확하게 중심이면 이성유형밖에 없어요. 정확하게 중심이면 이 빅뱅하에서 설명이 더 맞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만일 중심에서 좀 떨어져 있는 거로 나와. 그러니까 중심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중심은 아닌 것으로 나오면 이게 보이는 그대로 우주에서 은하들이 분포되어 있는 우주 구조 자체일 수가 있다는 거죠. 즉 우주 어딘가에 중심이 있다. 그러면 그 이제 우주 원리에 벗어나게 되는 거죠. 어렵나요? 이해가 좀 되세요? 팔로우 하는 학생은 한번 끄덕끄덕 해보세요. 2명만 끄덕끄덕 했어요. 그래서 한 번 좀 더 볼게요. 한번 돌아가서. 자, 이제 이게 슬로운 디지털 스카이 서베이 이제 데이터고요. 한 번 더 제가 설명을 합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제 하트넷 박사가 이 데이터를 이제 받았죠. 받아갖고 네, 연구를 했어요. 몇 군데를 자른 거죠. 이제 데이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굉장히 이게 이제 요건 평면만 보여준 거지만 사실은 이제 이 스피리컬리 다 본 거니까 엄청난 데이터가 있는 것을 한 방향 자르고 한 방향 자르고 이렇게 본 거죠. 그죠? 여기 한 방향 자르면 이렇게도 보이고 이렇게도 보이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보이는 이제 데이터를 자른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여기 공대 학생은 없구나. 그죠? 네. 푸리에이 트랜스폼 혹시 알아요? 아는 학생? 모르는구나. 몰라도 돼. 하여튼 뭐 FFT라고 해요. Fast Fourier Transform. 전기과면 다 아는데 물리거나. 그래서 그런 거를 해보면 이렇게 프리퀀시별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 요 프리퀀시대에서는 훨씬 수가 많고 요 프리퀀시대에서는 수가 적고 여기선 많고 적고 많고 적고 나오죠. 그죠? 그거 이해하겠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정리가 되고 해서 이 은하들이 어떤 주기성을 보이는 건 확실하다라는 것을 수학적으로 이거는 이제 보여준 거죠. 그래서 그 반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문제인데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 첫 번째, 빅뱅 이론하에서의 해석. 뭐예요? 우주 초기에 인플레이션 때 acoustic oscillations이 있으면 이 공간 시공이 이제 워낙 인플레이션 영향이 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연못에 돌 던지면 이렇게 쫙 파도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게 일어난다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한 그 잔재가 지금 우리한테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나 저 수십억 광년 떨어져 있는 은하에서 보나 똑같이 이런 게 보일 수 있다고 설명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빅뱅 하이레이션의 이론. 우리한테는 도움이 안 돼요. 창조론자한테는. 근데 여기다 이제 소심하게 써놨어요. 뭐라고 썼냐면 여기 and some have argued that the peaks found in this paper are just the scale sizes of clustering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참 바꿨었지. 네, 이렇게 일부 연구자는 이러한 주기성이 실제로 어떤 사이즈라고 주장을 한다. 하지만 좀 더 연구가 필요해. 이렇게 슬쩍 이제 이렇게 흘렸어요. 그러다 1년 뒤에 이제 컨퍼런스가 있어서 거기는 자신 있게 썼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 쓴 거는 어떤 걸 썼냐면 이제 그 두 번째 아까 그럴지도 모른다는 걸 좀 자세하게 썼어요. 뭐예요? 우리 은하를 거의 중심에 두고 구조물처럼 둘러싸고 있는 실제 은하들의 분포일 것이다를 더 이제 강하게 쓴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한 게 빅뱅의 설명, 빅뱅 하에서 설명이 가능해요. 근데 이것은 만일 우리가 정중앙에 있으면 이게 더 정확한 설명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풍선 아까 프리드만 이퀘이션 풍선은 자기가 항상 중심 아니에요. 여기서도 중심 저기서도 중심, 그죠? 실제 중심이 없는 거죠. 어디서나 보나 똑같이 보이는 거니까. 그럴 때는 이 설명이 타당해. 훨씬 더. 근데 이 설명보다 실제 구조라는 설명이 타당한 경우는 뭐냐면 우리가 정중앙은 아니고 중심에 가까우면 그러면 이 설명이 더 타당해요. 뭐예요? 척색 편이가 주기적으로 보이는 게 우주에서 은하들이 분포되어 있는 우주 구조 자체. 실제로 은하들이 이렇게 된 구조 자체이고 여기가 정중앙이고 뭐 지구는 한 여기쯤 있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요 설명이 더 타당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할트넷이 뭘 했냐면 실제로 또 그 FFT를 해서 중심이 어딘지를 이제 뭐 계산을 해볼 수 있나 봐요. 실제로
이 논문에서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은하가 우주의 중심에서 26.86 per h 메가팔색이 뭐냐면 대략 한 1억 광년 됩니다. 계산하면 대략 한 1억 광년 정도 떨어져 있는. 다시 말하면 이게 이제 우리잖아요. 우리 은하계 뭐 우주의 중심이 예를 들어서 한 여기쯤 있는 거죠. 네? 그렇게 계산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관찰되는 현상이 실제 은하들이 주기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실제 구조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결론을 컨퍼런스 페이퍼에서는 낸 겁니다. 이게 2009년이에요. 자, 문제는 이게 확실한가? 우리가 이 창조과학 사역을 하면 가장 중요한 게 확실한 거예요. 그냥 정말 이게 우리가 이제 믿음에 있어서는 우리 성경의 그 무호성이라든지 뭐 그죠? 양보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의 믿음은. 그런데 과학적인 에비던스를 쫓을 때는 최대한 공평하게 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볼 때 우리 나의 반하는 저쪽에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나를 그쪽 시각에서 보도록 자꾸 노력을 해야 돼. 그래서 그쪽 시각에서 봐도 이거는 빼박이다. 빼박이 뭐에 좀 말이에요. 하여튼 빼도 저기 살 수도 없는 증거다. 그러면 더 확실한 거죠? 이제 무슨 말 하려는지 이해가 가시죠? 어? 끄떡끄떡 안 하는 학생은 알 수가 없네. 네. 확실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거 하는 일이 뭐야? 성경이 사실이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열심히 창조과학 사역을 하는데 사실은 사실이 아니었어. 이게 코미디 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인가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물어봤어요. 사실은 이메일을 해서. 그래서 여기 이메일, 요게 이제 거기서 이제 저한테 쓴 이메일이거든요. 확실하지 않다로 이제 됐어요. 왜냐하면 이 할ten의 박사가 이제 요 논문 쓰고 요때부터인가 이제 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암투병을 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슬로우 다운을 하면서 이 연구를 ICR에 그 당시에 이제 제이슨 라이어하고 뭐 저 폴볼트하고한테 보냈어요. 근데 거기서 하다가 말았어. 뭐 자기 일이 아니니까 그냥 말은 것 같아요. 그러고 지금 내린 결론은 이게 주기성 자체도 그렇게 확실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너무 확실하다고 가서 막 하면 안 된다. 그냥 가설 중에 하나로 여겨라로 지금 잠정 결론이 난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굉장히 획기적인 연구인데 너무 아쉬워요. 너무 아쉬워. 누군가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하려면 이쪽 전공을 한 사람이 해야 되거든요. 할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고 하게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이게 좀 약간 하다 말아서 약간 좀 붕 뜬 상태입니다. 연구가. 왜냐하면 이제 이게 워낙 저는 정말 이게 확실하다고 해서 하면 이거는 천지개벽할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주 그 원리에. 그래서 제가 이제 직접 물어봤더니 저한테 이게 답장을 한 거거든요. 아니 이 할트넷 박사님 이게 너무 획기적인 연구인데 이게 왜 뭐 창조과학회에서도 말이 없고 뭐 공격도 없고 뭐 이러냐. 그랬더니 이제 하다 말았다 결론은. 하다 말았고 지금 상태에서는 확실하다고 할 수 없으니까 조심하자. 이게 이제 결론. 그 조심하자고 지금 결론도 안 나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왜 이걸 얘기할까요? 그것도 이제 중요한 논지예요. 그 문제를 보기 전에 퀴즈를 한번 보겠습니다. 적색 편의의 주기성과 관련해 맞지 않는 답을 이제 고르는 거예요. 누가 좀 읽어줄까요? 우리 박은민 학생 좀 읽어주시죠. 주기성과 관련해 맞지 않는 답을 고르시오. 첫 번째, 우주 공간의 팽창은 빅뱅 이론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두 번째, 적색 편의의 주기성도 현대 우주 모델 내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세 번째, 적색 편의의 주기성이 확실하다면 우리가 우주 중심 근처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게 된다. 네 번째, 균일 등방한 우주 모델에 의문을 던질 수 있는 관측 결과 중 하나는 연속적 적색 편이다. 네. 너무 문제가 쉬울 수도 있는데 방금 잘 들었으면 손가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틀린 거 하나 고르세요. 자, 시작. 네, 4번이죠. 그죠? 네. 불연속적 적색변이죠. 그죠? 주기성. 이게 별로 얘가 좋은 문제 아니네. 네. 그죠? 하여튼 간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주제를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적색 편의 얘기하고 뭐 주기성 얘기하고 한 게 이거 얘기하려고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걸 지금 고민을 한 게 우리가 우주 중심 근처에 있냐 마냐 왜 연구를 하다 말아서 잘 모른다 그러냐 이거 얘기했잖아요. 왜 이게 중요한가?
왜 이게 중요한가? 뭐 여태까지 근데 여기에 대한 답이 다 있어요. 여태까지 강의한 거예요. 그죠? 관찰된 현상은 지구를 중심으로 멀어지는 은하들이지만 여기다 이제 프리드만의 이퀘이션을 적용할 때 중심과 경계가 없는 이제 우주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만일 우주의 중심이 있다. 큰일 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이거가 적용이 안 돼요. 등방성이 깨지고 균일성은 좀 다른 문제인데 최소한 등방성이 깨져요. 그러면 그 등방성이 깨지면 아인슈타인 그 상대성 이퀘이션, 필드 이퀘이션을 풀어가지고 이런 결론이 나오지 못해요. 아셨죠? 전혀 다른 우주론이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지금 이러한 프리드만의 이퀘이션이 나오게 된 게 어디서 나왔어요? 우주 원리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우주 원리가 뭔지를 이제 앞으로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주 원리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최지훈 학생 좀 읽어주세요. 우리 우주 원리. 우주 원리는 현대 우주론에서 적용하는 개념으로 도시적으로 본 우주의 밀도가 일정하고 등방력을 도시하는 생각이다. 네, 그다음에 우주 원리는 지구가 태양계의 중심에 나타나는 코페르니쿠스의 개념에서 가져온 것이다. 자, 잘 보세요. 여기 어떤 게 있어? 가정, 개념, 가정, 생각, 개념. 과학이라는 게 굉장히 객관적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어떤 신도 배제해야 되고 내추럴리스틱하게 봐야 되는 걸 내추럴리스틱하게 어떤 거를 현상을 설명해야 그게 과학으로 인정을 받잖아요, 과학적인 이론이나 어떤 가설이나. 근데 가정은 이제 가설에 이제 비슷하다고 치니까 그렇다고 쳐. 생각, 개념, 조금 이제 어떤 과학적인 어떤 접근의 어떠한 그러한 바운더리에서 뭔가 좀 멀어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우주의 원리라는 거죠. 그다음에 코페르니쿠스의 원리가 이 우주 원리라는 것이 자체가 어디에서요? 코페르니칸 프린서폴에서 나온 코페르니쿠스 개념이죠. 코페르니칸 프린서폴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그럼 코페르니칸 프린서폴, 즉 코페르니쿠스 원리는 무엇인가를 한번 이제 보죠. 우리 김민성 학생 좀 읽어주세요. 코페르니쿠스 원리는 상대적 원칙이 다른 이름으로 지구는 특별하지 않다는 가정이다. 그죠? 여기서도 보면 뭐야? 원칙, 개념. 그죠? 원칙, 개념, 이게 과학하고 좀 관련 없는 단어가 나온 거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다시 이제 이게 로렌스 버클리 맞나? 하여튼 거기서 나온 겁니다. RBL이 맞죠? 리버모어, 로렌스 버클리. 몰라. 하여튼간에 그 내셔널 랩에 이제 있는 내용을 제가 이제 한국말로 번역한 겁니다. 우주 원리는 코페르니쿠스의 원리를 발전시켜 우주론에 적용한 가정이다. 여기 또 가정 얘기 나왔죠? 그다음에 어떤 면에서 있는 mediocre principle. 그래서 우린 별거 아니야. mediocre. 그러니까 mediocre 그러죠. 여러분 영문과 학생도 있으니까. 네? 우리가 막 잘하는 뛰어난 게 아니라 별로 이런 거잖아요, 그죠? mediocre principle 하면은 우리는 특별하지 않다는 어떤 원칙. 근데 이제 이 코페르니쿠스 원리가 증명된 적도 없고 일반적으로 증명될 수도 없는 과정이죠. 우리가 특별한지 특별하지 않은지 여러분 증명이 돼요? 과학적인 증명의 문제는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현대의 우주론에 있어 절대적이래. 이상하죠? 가정, 원칙, 증명될 수 없는 가정인데 절대적이에요. 이게 대체 뭔 소리죠? 뭔 소리예요? 이거잖아요. 절대적이에요. 뭐예요? 프리드만의 이퀘이션이 절대적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왔어요? 증명된 적도 없고 일반적으로 증명될 수도 없는 가정인 코페르니쿠스의 원리를 우주론에 적용한 게 우주 원리죠. 그래서 이 우주 원리가 뭐예요? 우리는 중심이 아니고 중심이 없고 경계도 없고 우주는 등방하고 균일하니까 그 등방하고 균일한 그것을 바운더리 이제 수학하는 학생도 없구나. 그 바운더리 컨디션을 이런 넌리니어 이퀘이션에 이제 집어넣으면 그런 것들을 이제 네비어-스톡스 이퀘이션 이런 것들을 간소화해 가지고 만든 게 이제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 아인슈타인의 그 장방정식이 넌리니어 이퀘이션에 풀 수가 없는데 거기를
간소화시킬 수 있어요. 우주 원리를 이용해서.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바로 프리드만 이퀘이션이고, 이 프리드만 이퀘이션이 말하는 게 뭐예요? 우주 공간이 팽창한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주론의 절대적인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가만히 그 기원을 파들고 나가니까 모든 게 가정에서 나왔어요. 가정, 개념, 원칙. 아시겠어요? 이게 참 재밌는 얘기예요. 관찰 결과는 뭐예요? 이제 우리로부터 모든 게 멀어지고 있는 거죠. 이건 이 스티브 호킹의 A Brief History of Time이라는 책, 이건 이제 인터넷에도 있습니다. 그냥 공짜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몇 페이지인가 치면 요게 그대로 나오는 걸 제가 한국말로 바꾼 건데, 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요 스티브 호킹 선생이, 고 스티브 호킹이 얘기한 겁니다. 이 책에 관찰되는 모든 은하들이 우리로부터 멀어진다면 이는 우리가 우주의 중심에 있다는 의미다. 누가 얘기한 거예요? 스티브 호킹이. 나 아니에요. 김진호 아닙니다. 스티브 호킹. 하지만 다른 설명이 가능해요. 왜 굳이 다른 설명을 해야 돼요? 우리가 우주의 중심에 있으면 우리가 뭐 특별한 존재가 돼야 되잖아요. 코페르니쿠스의 원칙에 벗어나죠? 우주 원리에 벗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설명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우주 어디에 가서 보아도 은하들이 관찰자로부터 멀어지는 똑같이 보인다고 가정하는 것이라는 거죠. 즉 여기서 지금 일어난 일이 뭐예요? 관찰 결과에 대한 가능한 해석과 선택이 있는데, 그 선택을 뭘 한 거예요? 우주 원리를 선택을 한 거죠. 우리의 중심을 선택한 게 아니라. 과학적인 도출이 아니고 철학적인 세계관적인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겁니다. 여기도 결국은 뭐예요? 해석과 선택이라는, 해석과 선택. 그런데 이 해석과 선택을 주는 가정이, 이 가정이 없이는 우주론이 정립될 수 없는데, 문제는 이 가정의 가부를 증명할 과학적 방법이 전혀 없어요. 이것도 스티브 호킹이 얘기한 겁니다. 이 책에서. 이거 다 따옴표 있죠, 따옴표. 이거 다. 이게 따옴표라고 그러나 뭐라. 하여튼 간에. 그죠? 이게 다 스티브 호킹이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졸지 앨리스라는 물리학자인데, 여기 보면 스티브 호킹이 있고 졸지 앨리스 같이 공저를 했어요. 그렇죠? 책을 같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명한 이제 수학자이자 물리학자, 그다음에 철학자입니다. 근데 이분도 이 사이언티픽 어메리칸이라는 잡지에서 오래전 얘기죠. 이제 1995년에 쓴 거지만, 아이고, 뭐 또 잘못 눌렀네요. 어떻게 해야 되죠? 오케이. 오래전에 쓴 거지만 한번 이거를 제가 한국말로 바꿨는데요. 어떠한 관찰 결과가 있어요. 이제 뭐 주기성이 보이고 우리가 중심에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뭐 이런 관찰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많은 모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마러, 뭐 우주의 어떤 모형이란 게, 지금 채택한 거는 이 빅뱅 모형은 그 람다 CDM이죠. 그리고 풍선 모형, 그죠? 하지만 여러 가지 모델을 만드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편견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우주의 가운데 지구를 딱 놔. 그리고 우주론을 정립한들 그것을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는 반박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을 제하는 유일한 방법. 안 돼. 절대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있으면 안 돼. 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세계관적인 바탕에, 즉 철학적 또는 세계관적 기준이 우주론의 정립에 적용되는 게 바로 우주의 원리다. 아시겠죠? 여태까지 제가 열심히 반복해서 비슷한 얘기를 계속한 겁니다. 제가 설명을 하고 스티브 호킹을 말을 인용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졸지 앨리스의 말을 인용을 한 겁니다. 결국은 뭐예요? 자, 빅뱅 마러의 두 가지 파운데이션, 하나 일반 상대성 이론, 이건 확실해요. 하여튼 지금 우리의 지식하에서는 확실해. 대체적으로 우주 원리는 일반 상대성은 실험을 통해서 또 관측을 통해서 이제 증명이 됩니다. 우주 원리는 세계관에 의해서 선택된 거예요.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우주의 중심에 있다는 가정하에서 우주론을 구축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른 세계관은 뭐예요? 우리가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를 중요한, 지구라는 하나님이 정말 가장 중요한 게 여기는 가장 먼저 만드신 여기에다가 두셨어. 그리고 우리가 뭐 정중앙에 있는지 I don't know지만 어떤 중요한 위치에 놓으셨어 라고 가정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다시 여기 어떤 관찰 결과 설명을 많은 모델이 있는데 우주 가운데 지구를 놔도 된다.
그죠? 그러면 우주 중심 어딘가에 우리 은하계가 위치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게 바로 험프리즈의 이론이에요. 그게 우리가 내일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지 일반 상대성 이론은 중력의 영향을 시공간의 휘어짐으로 기술하고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고도입니다. 고도. 여기가 지구의 표면이고 세럴라이트가 이제 이 위로 올라가면 이 고도고 아니다. 요게 고도입니다. 요게 고도. X축이. Y축은 시간이 빨라진 속도예요. 그래서 뭐 다른 거 빼고 요거만 보죠. 넷 올비럴 타임 게인 해가지고 이 중력장의 위에 위치한 GPS 세럴라이트에서는 시간이 더 빨리 흐른다고 이제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지구를 중심에 두고 그 국소 영역에서 본 거고 우주 전체에 이것을 적용하면 우주 전체 이것을 적용하면 우주의 중심과 우주의 가장자리와의 시간 흐름이 달라지겠죠. 그죠? 이것은 이제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나온 겁니다. 뭐 우기는 거 아니에요. 뭐 믿음 아니에요. 이거는 과학적인 도출이에요. 이러한 원리로 우주론을 구축한 것이 바로 험프리의 화이트홀 이론이에요. 그게 이제 내일 공부할 겁니다. 아시겠죠?